지금 이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흐르고 있나요? 이 영상이 뭔 내용이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아, 그때 그 사람한테 왜 그랬을까?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생각이라는 게 쉬지 않고.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아주 불편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목소리 정말 나인가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곧 나다. 근데 잠깐만요. 자다가 갑자기 깼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불안이 밀려올 때, 여러분이 그 불안을 만들었나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폭발하는 그 분노, 내가 선택해서 느낀 건가요? 새벽에 혼자 누워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고 반복하는 그 생각, 내가 원해서 떠올린 건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은 그냥 일어납니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나로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인생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오늘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건 평온할 때는 이해하기 쉬워요. 아, 그렇구나. 생각이 나를 지나가는 거구나. 문제는 극한 상황입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의 순간, 그 순간에도 생각은 내가 아니다가 가능할까요?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파트 1 평온할 때는 쉽다.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나요? 불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은 하늘이고 구름이 지나간다고. 나는 하늘이지 구름이 아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타륜압디 FUSION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생각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위치로 가는 것.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6만 개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중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 부정적인 생각의 95%는 어제도 했던 생각, 그저께도 했던 생각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그 수많은 생각들은 대부분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비유 TV를 켜면 채널이 저절로 나오듯이 뇌도 생각 채널을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내가 선택한 채널이 아니에요. 이걸 평온한 상태에서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명상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앉아서 숨을 고르다 보면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아, 또 저 생각이 왔네. 또 그 걱정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입니다. 반전 1 극한에서 그 모든 것이 증발한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극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명상 10년을 하신 분도, 철학 박사도, 수십 년 수행을 한 스님도 극한 상황에서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극한 상황에서는 뇌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편도체 에미그달러라고 아시나요? 뇌 깊숙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구조물인데 이게 공포와 위기를 감지하면 전두엽의 이성 회로를 차단해버립니다. 즉, 극한 상황이 오면 내 이성 뇌, 관찰 뇌가 셧다운되는 거예요. 과학 이것을 에미그달러 하이잭,
편도체 납치라고 합니다. 1995년 다니엘 골먼이 감성지능에서 이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편도체가 전두엽을 압도하여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극한 상황에서 알아채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극한 상황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파트 2 극한 상황 공황. 혹시 공황 발작을 겪어보셨나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공황은 단순히 불안한 게 아닙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죄어옵니다. 진짜로 압박이 느껴집니다.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들이쉬는데 공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손발이 떨립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옵니다. 나 지금 죽는 거 아닌가? 이 상황에서 생각은 내가 아니다를 떠올리는 것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공황 상태에서 뇌는 이미 비상 모드로 전환됐기 때문이에요. 편도체가 전두엽을 납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뇌는 모든 자원을 생존에 투입합니다. 거기서 관찰하자는 생각은 비상구가 막힌 건물에서 출구를 찾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공황 상태에서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공황 상태의 생각 폭포. 처음에는 신체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네. 이상한데? 왜 이러지? 혹시 심장에 문제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지금 혼자인데. 아무도 없어. 구급차도 못 부를 것 같아. 나 죽는 거 아냐? 정말 죽을 것 같아. 이 생각 자체가 심장을 더 빠르게 뜁니다. 더 빠른 심장, 더 무서운 생각, 더 빠른 심장. 완전한 공황 상태. 이게 공황의 구조입니다. 생각이 신체를 자극하고 신체가 생각을 강화하는 악순환. 이 순간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완전한 현실이 됩니다. 공황을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요. 의심이 없었어요. 그냥 죽는다고 확신했어요. 그게 공황의 본질입니다. 생각이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상태. 생각이 곧 나이고 생각이 곧 사실인 상태. 공황에서 뭔가 가능하다면 연출 여기서 목소리 톤이 중요. 절망적이지 않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공황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 방법이 다릅니다. 공황 상태에서 생각을 관찰하려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관찰해야 해. 생각이 나를 공격하는 걸 알아채야 해. 이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생각이 되어 공황을 키웁니다. 공황에서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몸입니다. 생각은 이미 폭주 상태입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몸으로 와야 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지금 내 등이 의자에 닿아 있나요? 그 느낌.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5가지를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 순간, 이 몸 안에. 이게 그라운딩입니다. 생각의 폭풍에서 몸이라는 닻으로 돌아오는 것. 공황을 완전히 멈추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황이 지나간 후 딱 이 한마디를 해보세요. 핵심 문장 아내가 또 생각에 완전히 빨려 들어갔구나. 판단 없이, 자책 없이, 그냥 그 사실을 보는 것. 그 한마디가 다음 공황을 약간 더 일찍 알아채게 해줍니다. 파트 3 극한 상황 분노 폭발. 이제 두 번째 극한 상황입니다. 분노. 그것도 그냥 약한 짜증이 아닙니다. 폭발하는 분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극도로 무시했을 때,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게 한계를 넘었을 때, 혹은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목 뒤가 뜨거워집니다.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공황처럼.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전투 모드입니다. 이 상황을 부숴버려야 해. 이 순간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동시에 분출됩니다. 편도체가 다시 전두엽을 납치합니다. 그런데 공황과 분노는 조금 다릅니다. 공황 상태의 생각은 나 죽는 것 같아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공포입니다. 분노 상태의 생각은 바깥을 향합니다. 분노 상태의 생각 폭포.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참아온 게 얼마인데.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내가 맞아. 내 분노는 정당해. 이건 당연한 거야. 누구라도 화낼 거야.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분노가 도덕적 확신이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공황에서는 내가 무섭다고 느끼지만 분노에서는 내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분노가 훨씬 위험한 이유입니다. 공황은 이상하다는 신호라도 납니다. 내가 지금 좀 이상한 상태구나. 하지만 분노는 그 반대입니다. 분노할수록 내가 완전히 옳다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현실을 대체합니다. 분노가 만드는 가짜 현실. 분노 상태에서 생각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저 사람이 실수로 한 말 하나를 원래 저런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난 10년의 관계를 다 가짜였다는 스토리로 덮어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반드시 저렇게 될 거야라는 확신으로 굳혀버립니다. 비유 분노는 확대경이 아닙니다. 분노는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 내 확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분노 상태에서 한 말과 행동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문자를 보냈지?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나를 완전히 대체한 순간이었습니다. 반전 이 분노를 느낀 게 아니라 분노를 믿어버린 것. 여기서 두 번째 반전입니다. 분노가 당신을 지배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분노를 믿어버린 겁니다.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원초적인 에너지. 생존과 경계를 위한 에너지. 분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분노가 만들어낸 생각들을 100%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내 분노는 완전히 정당하다. 이건 내가 직접 응징해야 한다. 이 생각들이 사실이 됩니다. 분노의 눈으로 보면, 그 사실을 토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살에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던 경험.
그 순간은 완전히 확신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생각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보입니다. 분노라는 필터를 끼고 보면 모든 게 내 분노를 정당화하는 증거로 보입니다. 그게 생각의 무서움입니다. 분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분노 상태에서 생각은 내가 아니다를 떠올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피하는 것. 분노가 폭발 직전일 때 그 자리에서 즉각 행동하지 않는 것.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혹은 지금은 이야기 못하겠어. 나중에 하자. 이게 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도망치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게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폭주하는 상태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이, 그 행동들이 진짜 나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고 나서 그때 다시 보는 겁니다. 핵심 문장, 아, 분노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구나.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왜곡된 눈으로 봤는지. 파트 4 극한 상황, 극한의 슬픔. 세 번째 극한 상황은 가장 무겁습니다. 슬픔. 그냥 우울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평생 꿈꿔온 것이 무너졌을 때, 오랜 관계가 끝났을 때, 나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진짜로 무겁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눈물이 이유 없이 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옵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아. 슬픔 상태에서 생각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슬픔이 시간을 지우는 방법. 슬픔의 생각에는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슬픔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같은 색으로 칠해버립니다. 과거, 그때도 나는 그랬어. 항상 이랬어. 왜 그랬을까? 현재, 지금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질 수 없어. 미래, 앞으로도 이럴 거야. 영원히 이럴 거야. 슬픔이 깊어질수록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러면 시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항상 이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완전한 확신. 이게 슬픔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분노는 밖을 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도 있습니다. 공황은 무서워서라도 살아나려 합니다. 슬픔은 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슬픔의 생각 폭포. 이게 끝났어. 내가 잘못한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던 거야. 앞으로도 이럴 거야. 다 소용없어. 무기력, 고립, 단절. 이 생각의 폭포가 무서운 이유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공황처럼 갑자기 치고 오는 게 아니라 물이 스며들듯 조용히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아채기가 더 어렵습니다. 슬픔은 조용한 거짓말쟁이입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주 설득력 있게, 아주 조용히 이게 진실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슬픔 상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슬픔 상태에서 생각이 만들어내는 스토리에는 아주 치명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아무도 나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아. 내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 생각들이 찾아올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생각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이건 극한의 슬픔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슬픔도 내가 아닙니다. 이 생각들이 찾아올 때 혼자 있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가까운 사람이어도 좋고 상담사여도 좋고 위기상 담전하여도 좋습니다. 정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24시간 운영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 1577-199 극한의 슬픔 속에서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이 슬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 느낌 자체가 생각이 만든 거짓입니다. 슬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슬픔 상태에서 관찰하려 하면 오히려 생각에 더 빠집니다. 이 슬픔을 관찰해야 해. 이러면 슬픔을 분석하는 생각이 또 슬픔을 키웁니다. 슬픔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면 됩니다. 따뜻한 음료 한 잔을 마시는 것,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것, 딱 5분만 밖에 나가 하늘을 보는 것,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듣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좀 힘들어 한마디를 하는 것. 이게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만들어낸 생각의 폭포에서 잠깐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잠깐이 생각의 연쇄를 끊어냅니다. 반전 삼극한에서 알아채지 못해도 된다.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 반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극한 상황에서 알아채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했습니다. 공황, 분노, 슬픔. 그 폭풍 속에서 생각은 내가 아니다를 떠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거야? 결국 극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알아채지 못해도 됩니다. 단 폭풍이 지나간 후 1초가 있으면 됩니다. 완벽하게 알아채려 하지 마세요. 공황 한가운데서 생각은 내가 아니다를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노가 폭발할 때 즉각 관찰자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슬픔의 한가운데서 그 생각들을 분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공황이 조금 가라앉고 나서, 분노가 살짝 식고 나서, 슬픔이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그때 딱 한 번 핵심 문장 내가 또 생각에 완전히 빨려 들어갔구나. 이게 다입니다. 판단 없이, 자책 없이 그냥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한마디를 반복하다 보면 다음번에는 폭풍이 조금 더 일찍 끝납니다.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일찍, 그 다다음번에는 폭풍 한가운데서 잠깐 눈을 뜰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한 번에 완벽한 관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폭풍 후 1초가 조금씩 당겨지는 것. 파트 5 극한 상황 실전 대응.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극한 상황별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공황 상황 즉각 대응.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몸으로 내려오세요. 발바닥 감각, 손 감각, 지금 보이는 것 5가지. 숨을 길게 내쉬세요. 들이쉬기보다 내쉬기가 3배 더 중요합니다. 공황이 지나간 후 내가 또 생각에 빨려 들어갔구나. 기억 공황은 불쾌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 뇌의 오작동입니다. 분노 폭발 상황 즉각 대응. 자리를 피하세요. 그 자리에서 즉각 행동하지 마세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는 도망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분노가 만드는 생각들을 지금 당장 믿지 마세요.
분노가 가라앉은 후 분노가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구나. 기억 분노가 만드는 확신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항상 극한 슬픔 상황 즉각 대응. 슬픔의 생각에 대한 분석을 잠시 멈추세요. 아주 작은 신체 행동 하나를 하세요. 따뜻한 음료, 창문 열기, 산책. 혼자 있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나 좀 힘들어 한마디를 하세요. 슬픔이 잠깐 숨 고른 후 슬픔이 미래 전체를 덮으려 했구나. 기억 이게 영원할 것 같다는 생각 자체가 슬픔이 만든 거짓입니다. 3가지 상황 공통 폭풍 후 1초. 폭풍이 지나간 후 단 한마디. 아, 내가 또 생각에 완전히 빨려 들어갔구나. 판단 없이, 자책 없이, 그냥 그 사실을 보는 것. 이게 다음 폭풍을 1초 더 일찍 알아채게 해줍니다. 파트 6 내 이야기. 저도 이걸 머리로만 안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명상도 해봤고, 책도 읽었고, 이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의 순간에 저도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체험 영상 https://youtu BG7FECIXK32 공황 상태를 여러 번 겪으면서 모든 걸 포기하니 오히려 탈출구가 보였습니다. 공황 상태로 여러 번 폭풍을 맞아도 현실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내 생각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인식.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힘든 순간의 생각은 내가 아니다를 떠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움이 있어야 이 메시지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수행자인 척 하고 싶지 않아요. 폭풍을 여러 번 맞고 나니 생각은 내가 아니다. 가 자동 인식되었습니다. 그게 충분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클로징.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평온할 때 생각을 관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수행의 시작이지 수행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수행은 폭풍 속에 있습니다. 공황이 왔을 때, 분노가 폭발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 왔을 때, 그 순간에 100% 알아채지 못해도 됩니다. 폭풍 속에서 완벽한 관찰자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아, 내가 또 생각에 빨려 들어갔구나. 이 한마디, 판단 없이, 자책 없이,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분노도 내가 아닙니다. 공황도 내가 아닙니다. 슬픔도 내가 아닙니다. 그 폭풍들이 지나가고 나면 나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나는 아직 여기 있다. 그게 나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